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비스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공포 게임들과는 차별된 게임성으로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많은 플레이어 분들께서 제보해주신 불평사항 및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데 있어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을 공지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것이니 스킵하지 마시고 자세히 확인해주시고 숙지해주십시오. 수칙서의 내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은 저희 게임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더욱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연출을 위해 만 18세 이용 가능한 게임입니다. 청소년 분들께서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 어느 곳에서도 실제 사람 혹은 시체 사진 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어디서라도 이런 사진이 보인다면 게임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해 주십시오. 재설치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게임 플레이 중 로딩이 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로딩 중인 화면이 나타나고 0%에서 100%로 게이지가 차고 있다면 100%가 되기 전 반드시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게임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싱글 플레이 모드와 전세계 여러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방을 만들고 인원이 찬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유저 간 서로 존중하며 매너 있는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4-1 대기실 좌하단에 입퇴장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닉네임 중 유저464라는 유저가 들어온다면 방을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업데이트로 강제 퇴장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저 유저와 함께 게임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건 게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유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의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된 공간에 의자 하나와 천장에 매달린 밧줄, 그리고 숨을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는데 이스터에그인가요? 이스터에그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기괴하고 누군가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이스터에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사에서 유저에게 보내는 메일은 게임사 공식 계정으로 연락을 취합니다. 절대로 개인 메일 혹은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플레이 도중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거나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면 게임을 종료 후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과도하게 게임을 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이 지속되면 이런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손톱과 침, 피 한 방울 정도를 휴지에 싸서 데워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역이 변경되었을 때 우측 하단에 지역명이 표시됩니다. 붉은 그림자, 드넓은 평야, 엄습하는 공포, 위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개발하지도 계획도 없었던 장소이며 저 장소에서 게임 플레이를 했고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문의를 보낸 유저분들은 현재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 장소들이 보인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 후 저희 직원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너무 어두운 장소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식별할 정도의 밝기를 유지한 채 플레이해 주십시오. 열 번째, 마우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버벅거린다면
이는 대부분 단순한 오류이고 USB를 뽑아 다시 꼽아 주십시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플레이하지는 마십시오. 11번째, 방문은 전부 열어놓는다던가 닫거나 둘 중 하나만 해주십시오. 살짝만 열린 문틈은 사람이 실눈을 뜨고 보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며 그 사이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순간적으로 게임의 사운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변의 환경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느껴진다면 환경소음이 들릴 때까지 귀 부분을 손으로 털어주십시오. 13번째, 게임 도중 누군가 눈을 가린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진다면 절대로 얼굴을 털거나 눈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잠시만 기다린다면 다시 앞이 보일 것입니다. 14번째, 게임 도중 졸음이 몰려온다면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게임 종료 후 46분이 지난 후 잠들어야 합니다. 15번째,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의 공포감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ESC를 누르더라도 일시정지되지 않습니다. 세이브 또한 게임 내에 별도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ESC를 눌렀을 때 게임이 멈춘다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게임만 멈춘 것이 아닐 것입니다. 16번째, 저희 게임에는 이어하기라는 메뉴는 없습니다. 새로 플레이, 불러오기, 환경 설정, 종료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시 이어할 수 없습니다. 위 수칙을 무단 배포 및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수칙서의 내용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은 저희 게임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된 수칙을 지켜만 주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몰입감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게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게임 초기 아오니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만 저작권의 문제로 현재 좀비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주고 채널을 보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엘프고와 은하고 채널을 제외한 다른 고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넓은 우주를 모두 담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현재는 삭제된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방을 보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삭제된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 방을 보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일환으로 다시 부활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공지나 안내 없이 삭제된 모드를 다시 살리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각 시즌이 되면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중 12월달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식물을 키워 조합하고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씨앗 이름이 죽음의 식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화면을 캡처 후 게임 아이디와 함께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게임 플레이 중 무언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게임 속의 그것들이 현실 속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방 문을 잠그시고 커튼을 치거나 테이프를 붙여 창문을 막아주십시오.
여섯 번째, 남동진, 이유리 등 여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비고의 캐릭터 중에는 새몸이란 캐릭터는 없습니다. 새몸이 캐릭터는 처음 개발 단계에서 만들어졌지만 게임의 밸런스를 과도하게 파괴하여 정식 출시 이전 삭제되었습니다. 좀비고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새몸이 캐릭터를 본다면 당장 도망가십시오. 그와 함께하는 그것들은 현실의 우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1번 항목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저희 게임은 아오오니 레전드로 첫 출시를 하였고 지금의 좀비 고등학교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저희 게임에서는 아오오니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아오오니가 게임 내에 보인다면 일단 잠깐 게임을 꺼주시고 저희 개발진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 잔재들은 유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저희 게임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 좀비와 관련된 게임이긴 합니다만 그 어디에서도 캐릭터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텍스트를 본다면 게임 내 채팅 기능으로 구원 단어를 3번 쳐주십시오. 아홉 번째, 기본 직업 중 제노사이더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스토리 진행에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오래 사용하신다면 결국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열 번째, 업데이트를 위한 자체적으로 테스트 서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유저분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간혹 테스트 서버를 이용하셨다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번째, 대기실엔 역할군과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놓인 책상이 있을 것입니다만 주술사라는 이름의 역할군은 없습니다. 역할군을 정하실 때 주술사라는 역할군이 있다면 다른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두교 전설에서의 좀비는 주술을 통해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12번째, 만약 쫓아오는 좀비에게 잡혔을 때 여러분의 피부에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비고를 플레이하는 유저들 중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굳이 움직이지 마시고 자신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다른 유저들에게도 이 기회를 전해주려 쫓아가 주십시오. 13번째, 게임 중 이머전시라는 문자가 온다면 그 문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14번째, 좀비 고등학교에는 켄타로 등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한 캐릭터는 있으나 동물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15번째, 본인의 캐릭터 초상화에 코 부분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실수로든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됩니다. 16번째, 저희 게임에서 가스가 유료 재화인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게임 내에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17번째, 박수빈 캐릭터의 스킨 중 물음표라는 스킨이 있다면 그 스킨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표기 오류 혹은 버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면 안 되는 그 무언가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18번째, 여러분의 화면이 흔들리고 좌우가 반전되며 기괴하게 일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게임사에서도 막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튜브의 새몸이라는 채널에 들어가 좀비 사태 안전수칙과 특수좀비 안전수칙 영상을 시청하여
이 현상에 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19번째, 만약 플레이어 닉네임이 속임수 광대라면 즉시 게임을 꺼주십시오. 속임수 광대는 할로윈 때 나온 보스 중 한 명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0번째, 18번 항목은 없습니다. 예전에 버그들이 발생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18번 항목을 보았다면 그 수칙에 무엇이 적혀있던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지켜주신다면 저희 게임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게임을 이용하실 때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상이지만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이며 결코 여러분이 모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서 존중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수칙에는 12번 항목은 없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기숙사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섞여있는 종이뭉치 사이로 기숙사 이용수칙이라는 게 떨어졌고 그것을 처음 읽어본 나는 어딘가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무미 대학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이 공문은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잘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이며 안전수칙문을 읽고 궁금하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숙사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아래 나열된 규칙들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오던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해당 공문의 내용은 외부로의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노크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들리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경비원 또한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졌거나 시계가 없어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분 정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확실히 5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일어나 컴퓨터나 방에 불을 켜주십시오. 세 번째, 1층에서 자신의 이름이 한명은이라고 말하는 여성을 마주한다면 무시하십시오. 절대로 그녀와 대화를 한다든지 방으로 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발견했다면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네 번째, 재림의 시대라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해당 동아리에 가입을 권유하는 자를 만났다면 1층 맨 끝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섯 번째, 606호실과 103호실은 공실이며 항상 잠겨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려 있다거나 그 방으로 누군가 들어가거나 나온다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숙사에 출입이 금지된 시간, 즉 통금 시간 이후로는 모든 문들이 잠깁니다.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창문을 열어달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103호와 606호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창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갔을 땐 103호, 606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다면 여러분의 판단하에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어주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유도하는 듯한 대화를 이어간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던 무시하시고
문을 3번 정도 크게 친 후 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 후 저희가 조치할 것입니다. 8번째,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 안에 있는 작은 물건들이 옮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9번째, 간혹 밤중에 이따금씩 은은한 비명이나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규칙을 잘 지켰다면 이 현상은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째, 기숙사 내에서는 강령술, 혼숨, 분신사바와 같은 위험한 행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의 시신을 수습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1번째, 허가받지 않은 약품 및 주류의 반입은 금지입니다. 약품과 주류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이로 인해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12번째, 늑대는 이 지역에 서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늑대의 크기는 목격담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2발로 걷지도 않습니다. 119 및 112에 신고할 경우 장난 전화로 판단해 무시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격할 시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그 후 어떤 단체에게 처리 문의를 할 것입니다. 13번째, 사람이 없는데 그림자가 보인다면 무시하거나 최소한 무시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여태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그들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관심을 끌게 할 것입니다. 14번째, 저희 기숙사 건물은 지하 1층까지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멈추었을 경우 침착하게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 주십시오. 혹시 문이 닫히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비상 버튼을 누르고 입을 있는 힘껏 막아 주십시오. 지하 2층의 존재들은 여러분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15번째, 룸메이트가 하루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주말 동안 집에 간다는 메모를 남겼더라도 연락해 주십시오. 사실 유무는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해가 진 후에는 지하 1층에서 공포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17번째, 데자뷰 또는 한 학생을 몇 초 사이에 2번 목격한다면 그 즉시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위 수칙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기숙사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아빠, 나도 태권도 다닐래. 태권도? 갑자기 왜? 친구들도 태권도 다니자고 했는데 같이 다니자고 해서. 요즘 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다 괜찮다고 하던데? 그래? 그럼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볼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는 정신수양과 예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입니다. 다른 도장들과 확연히 차별된 교육 방식들로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최근 메로나 시국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매일 도장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몇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이용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도장 이용 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태권도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8세 미만은 어린이부, 8세에서 13세는 초등부, 14세에서 19세는 청소년부, 20살 이상은 성인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원비는 상이하오니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태권도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오후 7시 30분 이후로는 성인반 전용 시간입니다. 세 번째, 태권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무술입니다. 따라서 도장에는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 대신 다른 나라의 국기가 있다면 즉시 혼자 있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도망쳐 주십시오. 네 번째, 태권도 띠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실력이 적혀 있는 띠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차기나 주먹을 시험할 수 있는 샌드백이 있습니다. 가끔 샌드백이 있는 자리에 목이 매달려 있는 무언가의 형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샌드백을 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가 결박당한 채 폭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섯 번째, 저희 태권도장 마스코트는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곰이나 사자였다고 합니다. 저희 마스코트는 곰이나 사자가 아닌 호랑이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밤 늦은 시간에 도장에 있을 때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10초 동안 귀를 막아주십시오. 호기심으로 계단을 내다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저희 도장의 송파는 특별한 업체를 통해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녀가 송판 조각을 집에 들고 오거나 옷에 가루가 많이 묻어 있다면 저희 도장에 연락 바랍니다. 아홉 번째, 태권도에는 다양한 발차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차기라는 기술은 없습니다. 만약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이 기술을 알려주려 한다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도장을 나와 주십시오. 열 번째, 만약 피가 묻은 도복을 보신 분들은 관장님이나 사범님에게 말해 주십시오. 겨루기 중 사고로 인한 피가 묻은 것이고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11번째, 준비운동 중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타인이 억지로 잡아당긴다던가 강한 힘으로 몸을 누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12번째, 사범님들의 띠색은 무조건 검은색입니다. 다른 색일 경우 사범님의 어깨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가 희죽 웃으면 7초 안에 그와 멀어져야 합니다. 13번째, 등 하원용 차량이 있으며 차량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만약 노란색이 아닌 검은색 벤이 태워준다고 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리기 전에 도망가 주십시오. 14번째, 남성 탈의실 문고리가 고장나서 문고리를 제거하였습니다. 조치 예정이므로 탈의실 불이 꺼진 상황에서 문고리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15번째, 수업 중 사범님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범님들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그저 사범님이 그것을 이겨내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16번째, 학원 특성상 부상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타박상에도 학생이 원한다면
응급조치를 합니다. 만약 응급조치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듯 상태를 잘 봐주지 않는다면 모든 학생에게 알려 함께 도장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17번째, 정수기는 현재 메로나로 인해서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기를 보았다면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는 물만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번째, 도장에서는 겨루기 수업을 합니다. 이때 겨루기 상대는 최대한 비슷한 나이대로 실시합니다. 만약 겨루기 상대로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이 나온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관장님께 겨루기 상대를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그의 나이는 절대 외관과 같지 않습니다. 19번째, 작년 9월쯤부터 특히 아래층에 있는 PC방에서 저희 태권도장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전혀 저희 도장과는 무관하며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도장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어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20번째, 도장을 마친 학생들은 곧장 집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구도 아래층 PC방을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태권도장 이용수칙입니다. 이용수칙 이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상호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건강한 도장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키장 안전팀장 세무미입니다. 저희 스키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스키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숙박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은 크기와 함께 가장 긴 리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지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개장과 가장 늦은 폐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입 직원분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수칙서 내용은 필히 숙지해 주시고 근무기간 동안 항상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을 어겨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께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저희 스키장의 개장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입니다. 12월 중순쯤부터 2월까지가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이 말은 이 기간 동안에 이용객이 가장 많다는 뜻이고, 이용객이 많음에 따라서 자연스레 안전사고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예약 티켓과 현장 구매 티켓의 색은 다릅니다. 예약 티켓은 형광 파란색이며 일반 구매 티켓은 형광 노란색입니다. 티켓은 밤중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약 손님일 경우 준비한 사은품을 건네며 입장시키면 됩니다. 세 번째, 직원 여러분의 스키 실력에 따라서 입문자 코스부터 최상급 코스까지 배치되는 구간이 다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함입니다. 또한 직원분들께서는 월수금, 근무가 마치고 희망자에 한해서 스키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육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상급자, 최상급자 코스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어정쩡하게 스키를 타고 있거나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용객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다만 다가가기 전에 그들에게 작은 눈뭉치를 던져보십시오. 눈뭉치가 맞는다면 다가가도 되지만 눈뭉치가 통과한다거나 무언가의 벽이 맞은 것처럼 도중에 떨어지거나 부셔진다면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되며 도와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리프트에서 내릴 준비를 하지 않는 손님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릴 준비를 할 때까지
그냥 두십시오. 우리 스키장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수칙들이 별도로 존재하며 그 수칙을 따르는 중입니다. 5번째, 스키장 내부에 스키 장비를 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근무는 2주마다 로테이션 근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 시 착용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또한 장비를 대여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받아가는 이용객이 있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방금 대여를 해준 자의 인상착의를 물어본 후 안전팀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6번째, 스키장은 가족, 친구, 커플 등 다양한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간간히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스키 장비도 없이 몇 걸음 뒤에 떨어져서 누군가의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보인다면 그 자를 경계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 스키장 내에서 납치, 실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 실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3인 1조로 근무하며 매 시간 15분당 1명씩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휴게실에는 커피포트와 믹스커피, 간단한 간식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7-1. 휴게실은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자국은 직원들의 발자국일 것입니다. 우리 스키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키장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발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맨발의 사람 발자국이거나 네 발의 동물 발자국이 아닌 두 발의 동물 발자국이 보인다면 이 사실을 동료 직원들에게 알리고 최소한 2시간은 지난 후 방문해 주십시오. 8번째, 7-1 항목에서 나온 맨발의 사람 발자국이 직원 휴게실 쪽이 아닌 스키장 내부에서도 발견이 된다면 당일 야간 개장은 취소됩니다.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안전팀 내부 간부급 인원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만 이용객들 중 여러분들에게 맨발의 발자국을 보았다고 말해주는 이가 있다면 즉시 안전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9번째, 야간 개장은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이며 야간 개장 30분 전부터 스키장 내부의 모든 조명을 켭니다. 조명을 켰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다면 조명 기둥을 확인해 주십시오. 점검 중이라는 안내 표지가 없다면 조명이 들어오는 곳을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10번째, 야간 개장 중 누군가 여러분에게 급하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도와주십시오. 다만 도움을 청하는 자의 옷을 먼저 살펴주십시오. 오랜 시간이 흘러 낡아 해져버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면 안전팀에 연락을 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각보다 영악하고 교활하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존재들입니다. 11번째,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뜬 날 간혹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는 그 동물들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스키장과 인접해 있는 숲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12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기산장의 위치를 묻는다면 잘 모른다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절대로 다시 되묻는다거나 모른다는 대답 이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기산장은 1984년 우리 스키장 근처에 있던 산장이었습니다만 산장지기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허물어버린 산장입니다. 13번째, 스키장 폐장 전 모든 직원들은 스키장 내부에 남은 인원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에는 2인 1조로 움직이며
확인 도중 혼자 움직이는 직원이 있다면 그의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발자국이 있다면 재빨리 불러 함께 이동하면 되지만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면 그가 여러분들을 발견하기 전에 신속하게 몸을 숨겨주십시오. 14번째, 10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10번 항목의 수칙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소문이 돌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비워둔 수칙입니다. 10번 항목이 적혀 있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무엇이 적혀 있던 그 수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스키장에서 근무할 때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스키장은 이용객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내 숙소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희망자 조사표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